안녕하세요. 1월 25일 토요일, 기대수가 아니고, 아기자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대수가 아니고, 네, 아기자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셔서 발표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발표를 할 거고요. 되게 그 책으로 따지면 7페이지밖에 안 되는 적은 내용을 준비를 했고, 전 이렇게 조금씩 찔끔찔끔 준비를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음. 지난 시간 복습 내용도 살짝 넣었습니다. 제가 공유를 잘못했다. 공유 중지. 다시. 이게 화면으로 해야 되는데, 화면. 네. 음, 지금 잘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크게 네, 잘 보입니다. 잘 크기가 괜찮나요? 네, 네, 괜찮아요. 이렇게. 음. 지난 시간 발표 내용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상태 공간이랑 끌개라고 해서 끌개는 푸앙카레의 특이성, 특이점들이라고 하고도 하고 특이성이라고도 하던데 책에서는 특이성이라고 나와서 특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들레즈 철학에서 포항컬의 특이성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좀 내용이 나오고 거기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복습을 해보면 그 지난 시간에 발표에서 이제 들레즈의 철학에서 수학적 다양체 매니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고요. 음, 근데 첫 번째로 들레즈는 실제론자다. 그럼 실제론이라고 하면 그 실제라는 것이 인간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입장이고요. 근데 여기서 실제는 일상적인, 일상적으로 경험한 대상뿐만 아니라 이론적 존재, 뭐 숫자, 전자, 유전자, 자기장, 종, 물리법칙, 경제적 법칙, 도덕적 진술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실제인데요. 그런 것들이 인간이 구성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랑 상관없이 존재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존재 또는 추상적 존재도 그것들을 인식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것들을 관찰할 수 없어도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실제로는 뭐, 뭐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나 기독교 같이 본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보편자나 이데아나 형상 같은나 신 같은 본질이 이러한 대상들의 동일성을 보장했고, 어, 본질은 대상을 정의하는 일련의 핵심적 성질을 뜻한다. 지난 시간 예로 든 거는 뭐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 합리적 존재이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그런 것들이 본질이고 구체적인 존재들은 이 모델들의 단순한 복사물로 이해된다. 본질들이 있고 그 본질들을 카피하는. 근데 완전도에 따라서 좀 더 잘 카피할 수도 있고 덜 잘 못 카피할 수도 있는 그런 복사물로 이해된다는 게 전통적인 실제론이고요. 전통적인 실제론에서 본질들의 특징은 자기 동일성, 언제나 똑같고, 그리고 초월적이라는 거는 이런 개별자들을 넘어서 더 상위 단계에 있는 어떤 더 순수하고 더 완벽한 것인 거고요.
정태적이라는 것도 자기 동일성이랑 비슷하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게 전통적인 실제론이었는데 들레즈는 실제론자인데 본질들을 사유하는 실제론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을 사유하는 실제론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레즈의 철학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음, 어떤 대상들, 그러니까 뭐 수학적 법칙, 뭐 인간 종, 뭐 물리적 법칙이나 현상 같은 그것들의 동일성을 부여하고 시간을 관통해서 이 동일성을 보존해주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본질을 대체하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본질 아닌 어떤 것, 들레즈는 그것을 역동적인 과정 또는 이 책에서 이제 형태 발생 과정이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 과정 프로세스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 변한다는 점에서 들레즈가 생각하는 어떤 실제라는 거는 가변적이고 내재적이라는 거는 초월적인 게 없다. 그 개별적인 개별자들의 내재가 되어 있다. 뭐 임마넌트라고 합니다. 동태적 시간에 따라 또는 공간에 따라 변한다. 라는 위에 보면 전통적인 본질주의자들의 본질의 특성이랑 들레즈가 말하는 본질의 특성이랑 이렇게 서로 대응되면서 반대로 그러니까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이. 음, 그래서 들레즈가 이런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다양체 이 멀티플리시티는 그 철, 그, 그 철학 들레즈 철학에서는 멀티플리시티라고 하고 그 밑에 나오는 이 멀티플리시티는 수학적 다양체 매니폴드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책에서 수학적 다양체 매니폴드를 지칭할 때는 그 매니폴드를 지칭할 때는 수학적 다양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다양체 개념은 전통적인 본질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고 수학적 다양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게 다양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가 그 들레즈가 미적분, 가우스, 리만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미적분은 음, 여기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순간적인 값들, 즉 주어진 무한소의 공률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됐고요. 미적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동적인 대상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어, 어떤 동태성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어떤 방법론을 이 미적분이라는 게 생겼고 들레즈도 이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 가우스에서 가져온 것은 이제 어떤 저희가 대상을 2차원 대상, 면 같은 것을, 곡면 같은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그 3차원 좌표계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2차원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의 상위 차원이 필요했는데, 가우스는 무한소 점들의 초점을 맞추되 전체 좌표 공간에 준거 없이도 표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n 플러스 1차원, 이것이 아마 어떤 개별 대상에 대한 초월적 공간인데요. 상위 공간. n 플러스 1차원 공간을 설정하지 않고도 n차원 대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메타 차원, 뭐 상위 차원, 초월적 차원이라고 하는 상위 차원 없이도 개별적인 대상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내재성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만이 가우스의 연구를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보면, 여기 이 부분, 음, 리만 모르는데 이제 리만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네, 그렇하더라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N차원 곡 구조들은 그 자체 내의 특징들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게 되었으며 수학적 다양체, 매니폴드라는 말은 이 구조들을 가리키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된다. 가변적 차원수, 음, 그러니까 리만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변적 차원수를 갖춘 추상 공간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공간 연구 방식을 전체를 재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리만의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떤 가변적인 대상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뒤에서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진행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음, 네, 여기서 상태 공간이랑 끌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면 네, 다양체 개념이 물질적 대상들 및 자연종의 동일성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되어 온 본질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이 문장을 읽어보면, 다양체 개념은 수학적 개념인데,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물리적 과정들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 다양체 개념과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과정들과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수학적 개념이 뭔가 이렇게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밝히기 위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동역학계 이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문장은 좀 읽어보면 이 동역학계들에 있어 한 수학적 다양체의 차원들은 하나의 특수한 물리적 과정 또는 개의 성질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수학적 다양체 그 자체는 그 물리적 개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상태들의 공간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인 것 같고, 그 수학적 다양체의 차원이 물리적 과정 또는 개의 성질? 뭐, 뭐 상상하기로는 어떤 그 물리적 현상을 발생시키는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값들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것들이 한 차원을 나타내는 거고, 다양체 자체는 상태 공간이 된다. 어, 그래서 이 이론에서 수학적 다양체들은 물리적 과정들의 모형들로서 사용됨으로써 물질적 실제에 연결된다. 음, 그래서 밑에 예를 든 게 있는데, 이제 진자와 자전거의 동역학적 행동을 모형화하고자 할 때, 음, 그 대상이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관련된 방식의 수, 자유도,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유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미분방 정식들을 사용해서 변화들을 서로 관련시킨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예로 들어, 뭐, 진자의 자유도는 E라고, 위치, 운동량, 뭐 자전거의 자유도는 뭐 핸들, 앞바퀴, 크랭크, 어쩌고저쩌고의 어셈블리, 그리고 두 페달의 위치와 운동량 하면 자유도가 10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도를 수학적 다양체의 각 차원에 사상한다. 그럼 진자는 2차원 면에 사상할 수 있는 거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0차원 공간. 뭐 저희가 그 그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공간을 상상한다면 10차원 공간에 사상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면 이 사상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한 한순간의 대상의 상태는
수학적 다양체에서 한 단일한 점이 된다. 그 단일한 점이 여러 가지 값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때 수학적 다양체는 상태 공간이라고 불린다. 나가 한 점을 움직이게 해서 그 곡선 또는 궤적을 서술할 수 있다면 대상의 상태 변화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상태 공간이 포착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의 정적인 성질들이 아니라 그 성질들이 변화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상태 공간은 어떤 과정을 포착한다. 음, 저희가 한 점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대상을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값들을 갖고 있고 근데 그 점들을 움직이게 해서 뭐 미분 그런 거를 해서 그 순간 변화율을 뭐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상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복잡한 동력학적 과정을 상태 공간의 궤적들로 모델화해서 그 어떤 복잡성을 지니고 있어도 어차피 한 점이 되니까 극단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해요. 보면 밑에서 이제 어떤 교환이 발생하는데 음, 대상 상태 변화들의 복잡성을 모델링하는 공간 모델 복잡성 여기 과여 제가 타이핑한 거를 좀 오타가 대상 상태 변화들의 복잡성과 모델링하는 공간의 복잡성을 교환. 이 말이 그, 음, 상태 변화를 극단적으로 단순한 한 점으로 나타내고 그 대신 공간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한 대상의 순간적 상태,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하나의 단일한 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극단적인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대상의 상태가 놓이게 되는 공간은 더욱 복잡해진다. 점은 그 한 순간은 단순해지는데 공간 자체는 복잡해진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푸앙칼의 특이성이랑 어, 그 이제 연관시키면서 내용을 점점 진전을 시키는데요. 음, 여기 보면 위에서 그 동역학계에서 복잡한 물리적인 과정을 어, 어떤 점들로 모델링하고 그리고 그 점들이 움직여서 만드는 궤적들로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모델링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음, 보면 어떤 위상학적 원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대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모델링을 하니까 위상학적 원천들을 끌어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푸앙칼의 연구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푸앙칼의도 모르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하니까 또 카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푸앙카레가 연구에서 실제 물리계를 모델하는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방정식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면 음, 그 2차원 수학적 다양체들이 어떤 특별한 위상학적 특징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위상학적 특징들이 특이성들,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어,
특이점들이라고 말하는 데도 봤는데, 특이점들이라고 하면 전 이해가 좀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이성들이 궤적들의 행동을 크게 좌우하며, 이거 밑에 제가 해왔으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동이 바로 물리계 상태들의 현실적인 과정을 표상하므로 결국 물리계 자체의 행동을 좌우하게 된다. 이걸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싱귤라리티 특이점이라는 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음, 여기 2차원 어딨지? 2차원 수학적 다양체, 굉장히 단순한 뭐 수학적 다양체에서 연구하면 이 특이점들이 네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노드, 새들, 포커스, 센터.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노드라는 특이점은 해 곡선, 그러니까 궤적이 이 특이점을 통과를 하는데 이제 그 특이점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노드 모양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한의 해 곡선들. 그리고 새들은 두 개의 곡선만이 여기를 통과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커스 형태의 특이점은 로가리즘 방식으로 그 특이점에 접근한다고 하고요. 궤적들이 나선형 모양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센터 형태는 해 곡선들은 들이 서로 포괄하면서 주위에 갇힌다. 이 네 가지 형태가 있고 보면 음, 여기 특이점 주변에서 이 곡선들이 보이는 행동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이점들이 어딨지? 여기까지 보면 특이점들이 궤적들의 끌개로 작용함으로써 수학적 다양체 행동에 영향을 준다. 상당수의 궤적들이 그것들 모두가 끌개의 영향권에 속하는 곳에서, 곳에서 시작한 한 수학적 다양체의 상이한 자리들에서 진화해서 출발할지라도 결국 같은 최종 상태에서 끝낼 것이라는 점이다.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제 어떤 끌개들이라는 게 어차피 네 가지 형태들밖에 없기 때문에 좀 서로 약간 상이하게 시작할지라도 결국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최종 상태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상이한 궤적들이 이런 의미에서 같은 최종 상태에 이끌린다면 특이성들은 한 개의 내속적인 또는 자체 내적인 장기적 경향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뭐 어떤 밑에 예를 보면 비누방울 같은 것들이 어떤 구형성을 지니는데 저희가 전에 어, 그 극소평면이라고 해갖고 비누방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에너지를 어떤 전달하는 효율성에 의해서 항상 구형성을 지니게 된다. 뭐 그렇다고 하고 또 소금의 결정은 항상 입방체 모양이 되더라. 그리고 인간이란 종은 조금씩 바뀌긴 해도 항상 어떤 그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게 그것에 대한 근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로서 푸앙카레의 특이점 같은 이런 점들이 끌개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요건 그냥 예니까 특이점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점에 이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극한 원들, 그 진동하는 극한 원들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서 할 얘기가 이런 특이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특이점들이 그 본질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특이점들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있으니까 어, 그 어떤 종들이나 어떤 유사성이나 동일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이점들과 본질주의자들의 본질이 다른 게 뭐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음, 네,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무슨 진작. 진짜 여기 진작 부분에서 네. 그 요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무슨 상태 공간이랑 뭐 상태 변화랑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공간에다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쟤는 이제 위치랑 운동량 해서 뭐 2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용수철 진동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달아놓고 이렇게 수평으로 진동을 하게 하면 만약에 뭐 마찰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했을 때 이 위치라는 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줄어든 길이는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형점을 0으로 두고 뭐 x만큼 늘렸다가 얘를 놓으면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 x 음, 구간 사이에서. 그랬을 때 그 진동을 하면서 얘가 속력이 생길 거예요. 음, 속력이 생기면 운동량을 갖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그거를 그 에너지 보존을 식을 쓰면 음, 타원의 형태에 준하는 식이 나와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위치랑 운동량을 축으로 각각의 축으로 위치 축, 운동량 축 해서 x축, y축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타원 형태로 식이 나오거든요. 음, 그게 좀 떠올라서 음, 저렇게 이제 자유도라는 게 지금은 용수철도 마찬가지로 단진동을 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진동하는 운동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 위치랑 운동량 두 개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두 개죠. 두 개로 놓고 진동을 할 때 이렇게 궤적으로 그리면 그게 그 아까 잠시만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이제 단순화가 되고 그다음에 무슨 어 여기 특이성 이런 거 네, 아닐까요? 뭐 그런 특이성들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잠시만요. 아까 무슨 뭐 공간은 복잡한데 뭔가 여, 뭐는 단순한 저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어디에 여기, 있었죠? 아, 거기는 뭐 여기서 네네네. 그 단일한 점이 된다는 거는 제 생각에 그러면 그 타원상에 있는 점 하나를 찝으면 그 음, 점 하나는 위치와 운동량에 대응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음,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음, 이거 지금은 두 개짜리인데, 음, 위치랑 운동량 두 개짜리인데, 아까 뭐 음, 자전거는 자유도가 10개라면서요. 네. 10개에 해당하는 축들이 10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차원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어떤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서의 뭐 핸들은 몇 도 돌아가 있을 거고 이런 점들이 생길 거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네, 상상을 좀 하면서 요 발표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도 정확히 그런 점을 말씀하셨어요. 어, 네, 딱 어떤, 그때 이제 강의에서 얘기해 준 얘는 폭탄, 대포 쏠 때 그 이제 어떤 미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대포를 쏘면 어디에 착지할 것인가? 네. 최종 위치. 근데 이제 그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이런 점들 그러니까 그 대포를 쏘는 그 궤적 대포가 날아가는 폭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궤적의 한 순간에 있을 때도 그 점이 그 순간 그 순간에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점에 있는 순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다는 뭐 위치값도 갖고 있고 뭐 운동량도 갖고 있고 또 만약에 다른 파라미터가 더 있다면 그런 값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한 단일한 점으로 압축이 되고 그 점들의 변화하는 궤적을 연구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어, 연구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했고 배동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차원이나 3차원에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계산도 음,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3차원은 조금 뭐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계산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저거 자전거 지금 예시처럼 10차원이면 계산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10차원에 해당하는 각각에 있는, 해당하는 그 축들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에서 배운 행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기저 벡터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야 음.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확장이 선형대수 쪽으로 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10차원을 그냥 혼자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한 점들의 뭐 10개의 값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각 순서마다 이제 그 값이 의미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저희가 2차원의 사용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건 어차피 3차원이니까 그 10개 값 중에 3개를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막 바뀌겠구나. 그런 상상을 막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발표를 네, 여기까지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발표는 최경 선생님 이제 하셨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일찍 끝내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녹화도 여기까지 하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에는, 그 설 주간에는 휴식이고요. 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언제죠? 2월, 2월 8일. 2월 8일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